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크게 성공하면서 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만 하면 관광객 유치로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많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민자 사업자가 나서질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거제 노자산 자락. 2010년부터 추진한 케이블카 사업은 좌초 위기입니다. 민간업자가 42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사업자가 나섰지만 기존 업자와 사업권 매각에 이견이 큽니다. 오는 7월이면 사업 인가 기간까지 끝납니다. 민간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민간 사업체에서 이제 금액이라든지 인수 방법이라든지 그게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이미 계획된 마산 로봇랜드 케이블카의 추진이 유보됐습니다. 이런 데다 지난해 추진한 진해 장복산 케이블카 사업도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벚꽃 케이블카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외면한 겁니다.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참여를 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간 1,5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통영 케이블카 성공 이후 경남 6곳에서 추진됐지만 4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처럼 케이블카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가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경제성이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밝힌 장복산 케이블카 비용 대비 편익은 1.3,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편익 산출의 근거인 연간 예상 이용객은 93만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만 명이 진해군항제 열흘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3,500명, 통영 케이블카 최대 인원 1,10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자를 끄는 노선 자체가 기술적으로 타당성도 없고 3,500을 조그만 산에서 분할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리고요. 거제 케이블카 타당성 분석은 1.7로 높게 나왔는데 연간 관광객 수가 부풀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공식 거제 관광객은 688만 명인데 분석 때는 830만 명으로 집계해 미래 관광객 수를 추산했습니다. 변수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상 이용객을 적게 잡으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학통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공사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단순 지분 참여였기 때문에. 지난해 착공한 사천 바다 케이블카도 마찬가지. 관광객 수가 부풀려졌고 사업비도 6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0% 정도 늘었지만 비용 편익 분석을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통 5년을 맞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도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많이 추진이 된다면 진짜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한두 곳 아니면은 굉장히 나머지는 어려울 걸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함안군의회 안상식 의원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안 의원이 함안군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안 의원은 함안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친인척의 회사가 잇따라 수주해 윤리강령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함안군의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안상식 의원은 항소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야생 조류 100여 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 주변 농장 주인 61살 A씨를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3일 창원시 한 공터에서 야생조류 124마리가 고독성 살충제가 묻은 음식물을 먹고 떼죽음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농장 음식물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한 축인 경남 밀양에서 오늘부터 아리랑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59회를 맞는 아리랑 축제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정부가 선정한 올해 유망축제에도 꼽히게 됐는데요. 현장 중계차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리나라 3대 누각의 하나로 꼽히는 밀양의 영남루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아리랑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아리랑 축제는 1957년 시작된 밀양 문화제가 모태인데요. 올해 59회가 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꼽은 올해의 유망축제이기도 합니다. 축제의 시작인 오늘 밤에는 국내 아리랑 민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을 비롯해 밀양 시민 1,400여 명이 참여해 밀양의 역사를 음악과 영상, 빛으로 표현하는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예술 공연을 비롯해 경남 무형문화재 축제와 아리랑 학술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또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과 밀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성수 선생 등 밀양 독립운동을 다룬 연극도 처음으로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밀양 아리랑 가요제와 아랑교수 선발대회가 이번 주말 열리고 축제장 곳곳에서 은어잡기 등 10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밀양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덜한 LNG 발전소와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소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착공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2021년까지 104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를 짓는 이 사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9기의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호마을 80여 채의 이주가 시작되는 등 이미 투자된 금액도 7,40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 공정률이 20%를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입 금액이 지금 한 7,400억 정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신정부에서 이렇게 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 역시 다음 달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봄철 4개월씩 가동이 중단돼 오는 2020년에는 완전 폐쇄할 방침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래가 불투명한 반면 LNG 발전소 등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영안전공단의 건설 예정인 LNG 발전소와 남해군의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과거 석탄을 탈피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경남 지역 발전소들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3,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일부 내륙은 30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이렇게 더워도 밤에는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도 지나지 않으면서 햇빛은 더욱 강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낮 시간대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만큼 올라 있습니다. 창녕과 의령 13도, 창원이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더욱 쑥쑥 올라서 밀양이 3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합천과 진주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함양과 산청 28도, 합천이 29도 등 30도 선 바로 아래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깔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한낮에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화창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조선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경상대와 창원대 등 경남 4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창원시와 육군 종합정비창 등 4개의 기관이 방산부품을 국산화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KB하나은행은 경남적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산업단지에 있는 신성델타테크가 자동차 부품 호조로 1분기 매출 1,147억 원을 올려 5년 만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탄핵 정국으로 빚어진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원칙과 대의에 따라 비대위원직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며 곧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의 중국 수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57곳 가운데 40.4%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4.6%는 수출 감소를, 15.8%는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 현지의 생산 현장을 보유한 기업의 26.5%가 안전환경관리 규정 강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 11개 생태하천의 복원이 2019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창원시는 310억 원을 들인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오는 7월까지 마치고 60억 원을 들인 복림천 복원 사업도 올 연말쯤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진해 대장천과 소사천의 생태하천 복원도 내년 말에 끝납니다. 창원시가 학교나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 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열린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까지 창원시 자동차 등록수는 55만여 대로 계속 차량이 늘고 있지만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기존의 주차장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는 학교 18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홀몸 노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기존 시 지역에서만 추진하다 올해부터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홀몸 노인 주택의 건축 마감 불량과 통풍, 주택 내부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지원액도 지난해 50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홀몸 노인 가구 280곳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쌀 등급 정보에 있던 미검사 표시를 오는 10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쌀을 판매할 경우 쌀 등급을 특과, 상, 보통, 등외 등으로만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쌀 등급 대신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었는데 유통되는 쌀의 74%가 미검사로 표시돼 판매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